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총 25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이곳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폼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콤보 상자에서 이제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특정 기능이 이제 수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이 있대요. 자,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폼을 이제 수정을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운송 접수 관리라는 요 폼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머리글에 그랬습니다. 폼 머리글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영역에 이미지 1이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미지 1이라는 그 컨트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거기다가 다음같이 이제 그림을 삽입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그림 이름은 운송이라는 요 JPG 파일이다. 그렇게 나왔고, 그때 그림 크기 조절 모드는 전체 확대 축소 이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 운송 접수 관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고,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컨트롤에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요 컨트롤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미지 1이다 하고 그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이곳에다가 이제 삽입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림 파일 이름은 운송.jpg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미지 1이라는 거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 이 컨트롤의 이제 형식이요. 형식이라는 곳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그림은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이제 운송.jpg 파일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없음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요 단추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경로는 우리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맨드 1급의 XX의 우리 기본 모의고사 요 경로가 맞죠? 여기서 이제 운송.jpg라는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파일이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고 그때 그림에 보니까 이제 운송.jpg라고 파일명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림 크기 조절 모드요. 그림 크기 조절 모드는 우리 전체 확대 축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바로 아래쪽에 보니까 크기 조절 모드라고 해서 원래 크기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서 문제 시킨 대로 전체 확대 축소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 조절 모드를 전체 확대 축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시킨 거 요 두 가지는 이제 싹 다 해줬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이 요 앞에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림이요.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지금 요 제목 앞에 지금처럼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보게 되면 우리 운송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다가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본문에 운송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곳에다가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래요. 그때 운송 코드의 그 필드 값이 지금 여기 보면 C다, D다, E다, 뭐 A다, B다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값이 A인 경우에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그리고 배경색을 표준색 진한 바다색 2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운송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모드 먼저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이 운송 코드요. 요 운송 코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얘만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왜요? 여기에만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 안 하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컨트롤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속성 시트 창을 봤을 때 운송 코드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요 컨트롤 맞죠? 그래서 컨트롤 명을 이렇게 이제 확인해주고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폼 디자인 도구요. 여기서 이제 서식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서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 이것에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새 규칙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는 운송 코드에 들어있는 그 필드의 값이 A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 값이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면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값과 같은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값과 같은 거를 이제 찾아달라. 그때 이제 뭐랑 똑같은 거? 우리 A랑 똑같은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대문자 A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의 값이 A라는 그 값과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찾아서 우리는 그때 이제 긁을 스타일은 굵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굵게가 지금 요 첫 번째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이제 배경색이요. 배경색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표준색 중에서 진한 바다색 2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한 바다색 2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니까 파란색으로 나왔고요. 그 오른쪽에 색깔 갖다 대 보니까 진한 파랑이래요. 그리고 그 위에 색깔 갖다 대 보니까 우리 진한 바다색 5번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위에 게 이제 진한 바다색 4번 3번 2번 해서 2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진한 바다색 2 요거 이제 2번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걸어주면 되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굵게 하고 우리 배경색을 진한 바다색 2로 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요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운송 코드가 A인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굵게 지정됐고요. 진한 바다색 2 그렇게 해서 우리 배경색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삭제가 됐든 추가가 됐든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관련된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디자인 모드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모드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삭제나 추가가 이제 불가능하게 해라 그 속성은 우리가 폼 속성에서 해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폼 선택기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우리 속성 시트 창 얘가 이제 선택 유형의 폼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 폼에서는 우리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추가가 되는 게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삭제 못하게 추가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나 삭제가 이제 불가능하게 그렇게 할 거니까 추가가 가능해요? 아니요로 이제 선택해주고 삭제 가능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아니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추가하고 삭제가 불가능하게 둘 다 이제 아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그런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탭 순서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접수 코드다, 접수 일자다, 우리 사용자다, 요청 일자다, 지역 코드다, 운송 코드다, 중량 코드다, 연락처다 해서 요 순서대로 탭을 눌렀을 때 요 순서대로 이제 움직이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접수 코드가 지금 본문의 맨 첫 번째 거고요. 접수 일자가 두 번째 거, 사용자가 세 번째 거, 요청 일자가 네 번째 거, 지역 코드가 다섯 번째 거, 그다음에 이제 운송 코드가 여섯 번째 거, 중량 코드가 이제 일곱 번째 거, 그리고 연락처가 이제 여덟 번째 거요. 해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 순서를 보면 지금 우리 이 본문에 들어있는 이 영역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정하기 전에 일단 폼을 먼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실행시키자마자 지금 커서는 우리 요청일자에 가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탭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탭을 누르면 지역 코드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또 탭을 누르면 전화번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탭을 누르면 접수일자로 갔다가 또 탭을 누르면 사용자로 갔다가 또 탭을 누르면 접수 코드로 가요. 또 탭을 누르면 운송 코드로 가고요. 또 탭을 누르면 중량 코드로 이동이 됩니다. 또 탭을 누르면 맨 처음의 위치 요청일자로 다시 되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탭을 누를 때마다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순서를 지금 이 순서대로 맞춰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탭 순서를 우리가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폼에서 디자인 보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이 탭 순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탭 순서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본문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를 이제 설정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역에서 본문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그 필드가 쫙 떠요. 그러면 요 순서를 우리가 문제시킨 대로 이 순서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맨 앞에 이제 접수 코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 접수 코드가 지금 이 아래쪽에 있죠. 이 접수 코드 이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맨 위로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접수 일자죠. 접수 일자는 지금 여기 중간에 있죠. 이 접수 일자 또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접수 코드 아래쪽에 갖다 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요. 사용자는 지금 여기 또 중간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 세 번째 위치에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청 일자요. 요청 일자가 그 다음 위치에 있는 거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코드요. 지역 코드가 지금 요 위치에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코드요. 운송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운송 코드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연락처 위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지역 코드 다음에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량 코드가 오면 된대요. 중량 코드가 지금 맨 밑에 있죠. 해서 이 중량 코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바로 위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연락처 위로 이렇게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순서랑 지금 문제상에 제시된 이 순서랑 똑같이 그렇게 이제 순서가 맞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접수 코드에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때 이제 탭을 한번 누르면 접수 일자로 가고요. 탭을 누르면 사용자, 탭 누르면 요청 일자, 탭 누르면 지역 코드, 탭 누르면 운송 코드, 탭 누르면 중량 코드, 탭 누르면 이제 전화번호요. 이렇게 해서 탭을 누를 때마다 요 순서대로 문제시킨 이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탭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그랬어요. 우리 폼 바닥글이 맨 밑에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txt 우리 접수 건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접수 건수하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가 우리 txt 접수 건수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는 접수된 그 건수가 이제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표시 예를 보니까 만약에 총 100개가 있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 붙이고 맨 뒤에 이제 특수문자 붙이고 총이라고 이렇게 쓰고 콜론 찍고 100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접수 건수를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세주면 되니까 count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접수 건수, 전체 접수 건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컨트롤이요.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이 컨트롤의 제목이 맞나 안 맞나 확인부터 해줘야죠. 여기 컨트롤의 명에 보니까 우리 txt 접수 건수다. 요 컨트롤이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을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포맷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포맷이요. 포맷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앞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표시 형식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게 우리 포맷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샵, 샵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표시를 할 때 천 단위마다 구분교를 붙여서 표시해 달라.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천 단위 구분교를 붙이고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를 붙이겠다. 그랬을 때는 그냥 뒤에다가 원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나타낼 때 화면상에 나타낼 때는 천 단위 구분교를 붙이고 이제 원이라는 글자까지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전체 접수 건수 그걸 이제 구할 때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카운트라고 쓰고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전체 접수 건수 전체 건수가 이제 나오겠죠. 이 전체 건수를 표시할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이 카운트를 우리가 이제 포맷으로 싹 다 이제 묶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카운트라는 건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포맷이요.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방금 구했던 거요.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카운트요. 그 카운트에서 나온 그 값을 표시를 해달라. 그때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은 어떻게 된다? 앞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특수문자를 먼저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키를 땅 하고 눌러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기 변경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맞은 특수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요 특수문자를 먼저 출력을 해라. 그리고 이제 한 칸 띄고 뒤에다 이제 총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그래서 이제 한 칸 띄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건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요 특수문자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해서 요거 이제 특수문자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형식을 쓴다면 앞에 이제 특수문자가 들어갈 거고요.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 칸 띄고 총이라는 글자 찍고 또 한 칸 띄고 건수가 이제 표시되고 또 한 칸 띄고 요 특수문자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붙여넣기 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 지금 제가 쓴 거, 방금 썼던 거, 그대로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컨트롤 원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일단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송 접수 관리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폼 보기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 표시의 얘와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중간에 요 콜론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된 거죠. 제가 여기서는 아까 형식을 쓸 때 제가 콜론은 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대요.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는 콜론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수정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제 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막 바뀌었어요. 중간에 보니까 막 쌍따옴표가 막 더 추가로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따로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제가 아까 입력을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해서 요 쌍따옴표 안에 요 특수문자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 형식대로 이 건수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면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이제 콜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위치에 만약에 세미콜론 찍겠다. 콜론이 됐든 세미콜론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콜론을 지금 요 위치에다가 자,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처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콜론을 더 추가로 이제 더 쓸 건데 그때 콜론을 이렇게 땅 하고 찍잖아요. 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양쪽 이중 쌍따옴표를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이중 쌍따옴표 이렇게 열어주고요. 맨 뒤에 가서 또 여기서
우리 콜론 찍은 거 그 뒤로 가서 또 이중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쓴 이 표시 형식과 지금 얘를 이제 비교했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더 추가로 입력이 된 거죠. 요만큼이요. 그래서 요만큼이 더 추가로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론이라는 기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찍어줄 때는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이중 쌍따옴표를 우리가 표시를 꼭 해줘야 요 기호가 그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딱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 표시 형식을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원래 입력을 해 주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작성을 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콜론이 됐든 세미콜론이 됐든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는 원래 쓰던 쌍따옴표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있죠. 근데 요 콜론이라는 요 기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콜론을 우리가 이제 찍을 때 이중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찍어줘야 이 콜론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이 사이에 콜론이 됐든 세미콜론이 됐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가 이중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하냐 안 하냐 그 차이요. 요것만 빼버리면 얘나 똑같잖아요. 지금 두 개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뭔가 내가 표시하고자 했을 때 그 사이에 콜론이든 세미콜론이든 그런 거를 내가 추가로 더 찍어주겠다. 그랬을 때는 그 기호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중 쌍따옴표로 꼭 묶어야 콜론이 요 기호가 정상적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에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폼 바닥글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컨트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뜨고요. 그때 이제 폼 바닥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언바운드 된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언바운드 된 거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는 폼 보기 상태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 컨트롤에 지금 언바운드 돼 있어서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지만 관련 속성을 이제 설정을 해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처럼 요 컨트롤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형식이란 요 탭이요. 형식이란 탭으로 이동해 주면 이곳에 이제 표시라고 있습니다. 표시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표시, 요것만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요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 그 값을 표시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가 안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6번 끝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까지 다 풀었죠. 다 풀었으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닫기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그때 우리 5번 문제요. 5번 문제에서 이제 포맷을 이제 쓸 때 원래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내가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첫 단위마다 이제 구분기를 붙여서 원이라는 글자를 붙여달라. 그렇게 이제 원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수를 이제 표시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요 특수문자부터 시작해서 특수문자까지 싹 다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서 나온 그 값을 우리가 샵 자리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 준 거죠. 근데 그 바로 밑에 거 봤을 때 지금 요 첫 번째 줄과 요 두 번째 줄을 이제 비교했을 때 중간에 이제 콜론이 있냐 없냐 그 차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콜론이 됐든 이 위치에 만약에 세미콜론을 찍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표시 형식, 이 표시 형식 지정한 걸 봤을 때 지금 콜론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중 쌍따옴표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 콜론이라는 거를 이중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콜론이나 세미콜론을 우리가 중간에다가 집어넣고자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중 쌍따옴표로 묶어준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이 지금 방금 우리가 작업하던 이 폼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이 폼을 일단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MB 중량이라고 있대요. CMB 중량이라는 게 지금 요 콤보 상자인 것 같아요. 우리 CMB가 붙었으니까 콤보 상자를 얘기하고 중량이랑 콤보 상자 그러면 지금 요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중량 테이블, 중량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우리 중량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중량 테이블에 보게 되면 중량이라는 게 있고 중량 코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값을 다음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콤보 상자에는 우리 중량과 중량 코드 이 두 가지 값이 모두 다 이제 나타나게 할 건데 그때 필드에는 중량 코드가 이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목록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그때 이제 열 너비는 각각 2cm, 1cm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1번 그림을 이제 참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량 얘를 이제 클릭해 보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요. 중량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값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요 콤보 상자를 요거 땅 하고 찍어봤더니 지금 CMB 중량이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요 콤보 상자가 맞죠? 그때 우리는 이 콤보 상자에다가 이제 두 가지 값을 집어넣을 거라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행 원본이 뭐야? 그리고 행 원본 유형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우리는 이곳에다가 이 콤보 상자에다가 중량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값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커리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행 원본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이라고 있죠. 요 점점점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쿼리 작성기가 떴죠.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1번 우리 DB 구축 문제에서 우리 조회 속성 설정하는 거랑 아주 흡사하죠. 그때 이 쿼리 작성기에서 우리는 이제 중량이라는 요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중량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량과 중량 코드 이 두 가지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량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값을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필드에는 중량 코드가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쿼리 작성기에 집어넣은 거 보면 우리의 중량이 이제 첫 번째 열에 있고 중량 코드가 지금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중량 코드가 이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저장되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바운드 열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때 중량 코드가 지금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우리가 바운드 열을 2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쿼리 작성기에서 할 건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닫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닫기요. 닫기를 클릭했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중량 코드가 이제 저장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바운드열이 이제 1로 그렇게 이제 설정돼 있는데 요걸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를 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열 너비는 각각 2cm, 1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탭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탭에서 해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열의 개수가 몇 개야? 열 너비는 어떻게 돼?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값, 중량과 중량 코드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할 거니까 열의 개수는 문제에서 시키지 않았지만 알아서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열 너비요. 열 너비는 2cm, 1cm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2라고 쓰고 세미콜론 1이요. 이렇게 해서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고 2 세미콜론 1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고 다른 것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센티미터는 자동으로 이제 붙어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서 문제 시키는 거 싹 다 이제 해줬죠. 그러면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운송 접수 관리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그때 이제 중량이요. 중량 요거 이제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요 폼을 이제 닫아 버릴게요. 닫기요. 닫기 버튼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죠. 여기서 이제 이 폼에 보게 되면 보고서 보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우리 보고서 보기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접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접수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접수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그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먼저 나왔으니까 매크로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단추 보고서 보기라는 이 단추랑 이제 서로 연결만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다음같이 이제 시스템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그 메시지 상자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 상자가 일단은 먼저 짜잔하고 떠야 돼요. 그때 이제 제목을 보니까 보고서 정보조회 그렇게 써져 있고 이곳에 이제 메시지 상자에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은 이라고 써져 있고 그때 이제 날짜하고 시간이 쭉쭉쭉 표시가 되고 맨 뒤에 보니까 입니다 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림 보니까 이제 정보 그림이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이 하나 있는 이런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접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열어줄 때 우리 접수 현황 보고서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매크로 조건하고 나왔죠. 그때 이제 CMB 운송 방법 그리고 CMB 중량 이 두 곳에다가 지정된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운송 방법하고 우리 중량이라고 콤보 상자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각각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 보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곳에서 선택된 그 데이터들만 이제 나타내라. 그 얘기죠. 그럼 일단 우리가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 닫기를 누를게요. 닫기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우리 만들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매크로 및 코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크로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보고서를 이제 먼저 여는 게 아니라 요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줄 겁니다. 해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메시지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 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now라는 그 함수가 있죠. 해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now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하고 시간이 같이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날짜하고 시간만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다가 오늘은 이라고 쓰고 한 칸 띄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앞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now라고 쓴 거 그 앞에 찾아가서 쌍따옴표 열어서 여기다 이제 오늘은 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먼저 출력해 주고 그리고 M% 열어서 이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now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입니다 점 요것도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now 하면서 쓴 거 그 뒤로 찾아가서 M%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입니다 점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now만 쓰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때 그 앞에다가 오늘은 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사이뛰기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먼저 표시를 해주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달라. 그리고 그거 이어서 입니다 점 요거 이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메시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경고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이 지금 종류가 지금 없음으로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이 이제 짜잔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이요. 제목은 보고서 정보조회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보고서 한 칸 띄고 정보 한 칸 띄고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이 메시지 박스가 이제 짜잔하고 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인쇄 비리보기 형태로 이제 열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실행을 시킬 때 위에 있는 거 얘를 먼저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실행을 시켜준다고요.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박스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보고서를 인쇄 비리보기 형태로 열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열 거니까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오픈 리포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때 보고서 이름은 접수 현황이라는 보고서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이름을 접수 현황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인쇄 비리보기 형태로 열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 형식을 우리가 인쇄 비리보기 요걸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접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비리보기로 열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싹 다 이제 인쇄 비리보기 이 형태로 이제 열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싹 다 이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폼에서 운송 방법이랑 우리 중량 요 콤보 상자에서 지정한 그 레코드만 우리 인쇄 비리보기로 보고서를 열어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외열 조건문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외열 조건문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우리 작성기가 있습니다. 요 작성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식을 이제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는데 요 식을 이제 작성하기 전에 잠깐 취소 좀 누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송 접수 관리 요 폼 좀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운송 방법하고 지금 이곳에 콤보 상자가 있고 중량계라는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찍어 보니까 여기에는 뭐 사람이다, 기차다, 오토바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중량을 찍어 보니까 아까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만든 거 있죠. 그거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선택했을 때 이게 사람이다, 기차다, 오토바이다 해서 이 값이 저장이 되는 건지 뭐가 저장되는 건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가 요 콤보 상자를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데이터는 탭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의 운송 방법 그리고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의 운송 코드 이렇게 해서 운송 방법이랑 운송 코드 이 두 가지 값이 이제 우리 콤보 상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운드열이 지금 현재 2로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운드열이 1로 설정돼 있다면 운송 방법이 저장될 거고 2로 이제 설정이 돼 있다면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운송 코드가 이제 저장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하면 이제 운송 코드가 이제 저장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2번 문제 풀 때 우리가 중량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줬죠. 그때도 우리가 이곳에다가 중량하고 중량 코드하고 그 두 가지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중량 코드 값이 이제 저장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뭔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운송 코드라는 게 이제 저장이 될 거고 중량 코드라는 게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콤보 상자의 값이랑 이제 뭔가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를 선택해서 도대체 이제 이 콤보 상자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뭘로 이제 저장이 되는지 우리가 바운드열을 보고 행 원본을 보고 요걸 이제 보고 우리가 어떤 걸로 저장이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랑 우리가 이곳에서 각각 이제 선택한 그런 데이터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운송 코드랑 중량 코드를 가지고 이제 이 보고서랑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보고서 좀 잠깐 열어보자고요. 보고서 이제 디자인북으로 땅 하고 열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때 지금 여기 본문에 봤을 때 지금처럼 여러 가지 값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이제 운송 코드라는 게 있고 중량 코드라는 게 우리 보고서 안에도 들어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폼에 들어있는 이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운송 코드, 중량 코드 그게 이제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 값이랑 여기에 들어있는 운송 코드, 중량 코드 이 값들이랑 서로 이제 똑같은 거 쳐서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중량 코드, 운송 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보고서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폼도 여기서 이제 닫기를 누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울 조건문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지금 내가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에서 가지고 있는 운송 코드가 있다. 그 운송 코드랑 우리의 콤보 상자 ECMB 운송 방법 여기서 이제 선택한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표시해주고 우리가 이제 5회 요 문제 풀고 있으니까 5회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콤보 상자는 우리 폼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때 이 폼은 이 컨트롤은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운송 접수 관리 요거 이제 폼 이름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컨트롤이 다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CMB 운송 방법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CMB 운송 방법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접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의 운송 코드랑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의 CMB 운송 방법이라는 그 콤보 상자 값을 서로 비교해서 같은 거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CMB 중량 것도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여기서 선택한 거 그 두 가지 값이 지정된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송 코드가 똑같아. 그 다음에 중량 코드가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건데 그 두 가지 값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표시를 할 겁니다. 해서 중간에다가 우리가 AND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량 코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량 코드가 있다. 중량 코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중량 코드랑 똑같은 걸 찾아라. 어떤 거랑? 해서 우리가 CMB 중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식 작성에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쓰고 AND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에 운송 코드가 있다. 그 운송 코드랑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CMB 우리 운송 방법 이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는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에 우리 중량 코드가 있다. 그 중량 코드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에 CMB 중량이라는 그 콤보상에서 선택한 거 그거랑 이제 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외울 조건문에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코드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 매크로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여기에 X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요. 얘를 땅 하고 눌렀더니 다른 물 저장하고 매크로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보고서 출력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우리 보고서 보기라는 그 단추랑 이 매크로랑 우리가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 해당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요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송 접수 관리라는 요 폼 이제 디자인 보기를 열게요. 디자인 보기를 열어놓고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가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보기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요. 이벤트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온 클릭 이곳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가 작성한 그 매크로 중에서 우리가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보고서 보기라는 이 단추를 온 클릭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 출력이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 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고요. 우리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고요. 그때 이제 운송 방법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운송 방법은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량이요. 중량은 이제 우리 G의 5번 요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고서 보기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떴죠. 해서 메시지 박스 우리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요 메시지도 전부 다 이제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제목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요 앞에 뜬 요 그림 모양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맞았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한 그 운송 방법이 우리 운송 코드가 이제 C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량 거기서 이제 선택한 게 G의 5번을 선택했더니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고서로 짜잔하고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다 맞게 푼 거죠. 그럼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요 이제 운송 접수 관리 요 폼도 이제 닫아버릴게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했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하고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 회차는 뒤에 조금 까다로운 게 좀 몇 개 있었죠.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지금처럼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곳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만약에 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콜론이라는 기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포맷이라는 함수 쓰고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그 콜론은 우리가 이제 이중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3번 문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 줄 때 여기서 이제 선택한 값 여기서 이제 선택한 값이랑 서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반 텍스트 그 상자가 아니라 우리 콤보 상자죠. 콤보 상자에는 여러 개의 값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저장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콤보 상자랑 어떤 특정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할 때는 그 콤보 상자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찾아가서 우리 행 원본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바운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운송 방법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서는 우리가 바운드열을 확인했을 때 그때 이제 운송 코드라는 게 이곳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송 코드로 이제 서로 값을 이제 비교해 준 거고 우리가 CMB 중량이라는 이 콤보 상자도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 값을 이제 선택했을 때 우리 중량 코드라는 게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바운드열을 잡아줬죠. 해서 우리가 이제 중량 코드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콤보 상자가 나왔을 때는 그런 것까지 바운드열, 행 원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바운드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값을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해서 매 회차마다 계속해서 쉬운 문제만 계속 풀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거, 조금 이제 쓰기 까다로운 거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이런 형태,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